자, 유형식 2번.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도 그냥 공식이다. 알겠지? 얘도 일단 공식은 외우셔야 돼. 나올 때마다 그렇게 풀 수 없단 말이야. 알겠지? 공식이야. 일단 여기다 그래도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공식을 적어놓고 가야지. 까먹지 말라고. 기울기가 m. 즉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뭐가 있냐면 얘가 기본형하고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요 녀석한테 접하는 케이스하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었다고. 그지? 그럼 이제 기울기가 m일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됐지? y는 이거 까먹지 말라고 한 번에 정리해주니까 y는 이거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했지. 맞지? 그럼 내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여기에 이제 원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접해 있었어. 이렇게. 근데 요 녀석이 여기로 갈 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는데 그러면 요 녀석도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 녀석이 접선이라는 얘기인 거지.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외우라고 얘기해줬다고. 이건 외워두셔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 때 공식 말고 이제 다른 풀이 방법도 계속 설명해 줄 거지만 외우긴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이번에는 뭐가 주어졌을 때냐면 얘가 원이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야. 원이 한 점 p x1, y1 이렇게 주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원 위에 한 점 여기 p가 이렇게 주어진 거지. 이렇게 p는 x1, y1 이런 녀석이 주어져 있는 땐 거야. 그럼 당연히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고. 맞아?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뭐야? 나한테 지금 지난 한 점 알려줬네? 그래요. 요 녀석이 지금 나한테 뭘 알려줬지? 접선이 지난 한 점을 알려줬거든? 나한테 뭐만 안 알려줬니? 기울기만 안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안 알려준 거잖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기울기하고 지난 한 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지. 얘는 기울기를 알려준 대신에 지난 한 점을 안 알려준 거고 얘는 지난 한 점을 알려준 거지.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나 요 녀석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녀석이 얘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m에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맞아?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지금 요 노란색이 얘인 거거든? 근데 이 노란색 직선이 이 원의 접선이야. 그럼 뭘 쓸 수 있지?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D는 R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이었던 녀석이라고 치면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가 그지? 원의 중심부터 요 녀석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요 녀석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좋고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좋고 그럼 내가 요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y는 mx-m x1 더하기
y1이 되는 걸 거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1이죠. m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는 0.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 거리를 사실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m x1 더하기 y1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 걔가 얼마야? 걔가 r인 거지. 다시 이 녀석을 내가 여기다 곱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녀석을 얘가 이제 두 가지로 되겠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로 정리가 되는 걸 테니까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은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y는 하고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면 y는 mx1 더하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녀석도 y1은 mx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접사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면 되는 녀석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점을 아니까 그냥 그 녀석의 기울기를 m 문자 m이라고 설정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원의 중심부터 거리를 구해서 그냥 풀면 돼. d는 r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풀려다 보니까 되게 번거롭고 힘들다고. 맞지?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지. 봐봐.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싶어요. 얘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수직이잖아.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의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면 요 기울기 m이랑 요 녀석 사이에 뭘 구하면 아니지. 기울기를 곱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0,0이었으니까 0,0부터 이것까지에 내가 뭘 구해보면 기울기를 구해보면 x1분의 y1인 거거든.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야 돼?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니?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인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대입해 볼게. y는 기울기 y는 y1분의 x1 기울기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 자, 다시 전개하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의 x 더하기 요거하고 요 녀석을 곱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 y1분의 x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더하기 y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맞아?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양변에 y1을 곱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쪽에 지금 y 곱하기 y1 얘가 넘어가니까 더하기 x 곱하기 x1 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 만약에 이 x1하고 y1을 내가 그냥 얘를 그냥 xy라고 보고 요 녀석이 지금 바뀐 어떤 숫자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는 x1, y1 입장에서 보면 얘가 지금 원방이야.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존재하니까. 맞지? 자,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요 녀석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을 내가 반지름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맞잖아. 원점부터 이점까지의 거리가 얘인 거니까 반지름 r 제곱 맞잖아. 맞니? 그래서 얘를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녀석을 내가 r 제곱이라고 보면 y 곱하기 y1 더하기 x 곱하기 x1이
r 제곱이 될 거고 얘가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가 직선인 거지. 요 직선의 이름이 x, x1 더하기 y, y1 더하기 이거 y, y1은 r의 제곱이라는 녀석인 거야. 오케이? 되게 쉽네 그러면. 그럼 이런 논리에 의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시작해. 얘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이라고 쳐보자고. 이거 위에 내가 지금 여기 점 P가 A, B라고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x1, y1일 때 아까 이 녀석의 이름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었잖아. 여기 있는 x 대신에 이 녀석 하나를 집어넣게? 이 녀석의 y 하나 대신에 이 녀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즉 얘를 xx 더하기 yy는 r의 제곱으로 바꿔놓고 여기 자리에 하나, 여기 자리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 위에 a, b가 있고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름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녀석인 거고 여기에 1루트3이라는 점이 한 점이 있다 치자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얘를 xx 더하기 yy는 4라고 바꿔놓고 x 대신에 1 하나를 y 대신에 루트 3을 집어넣으면 x 더하기 루트 3y는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걸 가지고 니네가 거기다가 지난 한 점 있으니까 기울기를 설정해서 직선을 구한 다음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d는 r이니까 d는 r 하고 이거 언제 풀고 있냐고. 맞지? 그렇게 풀면 학교 시험에서 시간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갈 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이 이동한 거지. 그럼 얘도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될 거고 만약에 요거의 원이 이렇게 있었고 요 녀석 위에 아까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이 접선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요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여기도 그냥 x1, y1으로 할까 이렇게? 그럼 얘가 x1 더하기 y1은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내가 아까 얘를 할 때 어떻게 했어? 얘를 x, y로 놓고 x 자리 하나에다가 여기 있는 값을 y 자리 하나에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거. x-a 더하기 y-b y-b는 r의 제곱 이렇게 늘어뜨려서 써놓고 요 x값 대신에 요거 하나를 집어넣고 요 y값 대신에 요거 하나를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쉽죠? 그래서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 x1-a x-a 더하기 y1-a의 y-a는 r의 제곱 이렇게 쓰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없니? 궁금한 거 없어?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저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뭘 빼놓고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없어? 그런 느낌 없어? 야, 그래. 지금 내가 너희한테 기본형하고 표준형만 가르치고 있잖아. 맞지?
물론 내가 기본형하고 표준형만 가르쳐주면 니네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긴 해. 왜?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 풀면 되잖아. 맞잖아.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 풀면 되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 거 맞거든? 근데 그래 까놓고 얘기하자. 일반형이 나오는 거, 일반형이 나왔을 때 걔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쉽니? 안 쉽잖아. 일단 하려면 뭘 해야 돼? 원의 중심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돼? 반지름 구하려고 공식 한번 써야 되고 되게 번거롭고 귀찮고 그런 내용 아니야? 근데 어차피 공식을 만들어놨으면 일반형에 대한 공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가 일반형인 거잖아. 맞지?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걸 잘 생각해봐. x가 두 개 있었을 때는 x를 하나하나 이렇게 x 곱하기 x, y 곱하기 y 이렇게 쪼개서 썼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겠지? 얘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겠지? a는 뭐 그냥 a니까 냅두고. 아씨 젠장. a가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하면 되지? a가 하나밖에 없잖아. a가 두 개 있을 때는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x가 두 개 있을 때는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x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혼자 먹어? 혼자 그냥 꿀꺽 뭐 안 먹은 척 해? 그러면 돼? 아니잖아. 친구 사이에 그러면 되는데. 그럼 되지 왜 안 돼? 너가 성민이한테 나눠줄 거 아니잖아. 네? 자, x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x 더하기 x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더하기 b가 있고 이거 곱하기다. 이거 곱하기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y 더하기 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x 대신에 주어진 한 점의 x좌표 여기 있는 y 대신에 주어진 점의 y좌표 x 대신에 주어진 x좌표 y 대신에 주어진 y좌표를 집어넣으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거 4x 플러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6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얼마면 되는 거냐? 마일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아무튼 뭐 모르겠어. 아무튼 뭐 대충 원이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그지? 그럼 얘가 아무튼 여기 10 이렇게 이런 녀석이 있다 쳐보자고 이렇게. 이거 위에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얘를 XX 한 다음에 X 대신에 A 하나를 집어넣을 거니까 AX YY 한 다음에 B를 집어넣으니까 BY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X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여기 원래 2는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지? 2분의 Y 더하기 B 더하기 10은 0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알겠지? 시간이 근데 내가 이거 방학 때 다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방학 때 다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말이야. 학기 중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자, 다음은 원. 요놈 위에 점 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이고 원 위에 한 점 x1하고 y1에서의 접선이 l이라고 하면 직선 OP와 직선 L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서로 수직인 거잖아. 얘하고 얘는 서로 수직인 거잖아. 그지? 이거 직선 OP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돼야 되는 거겠지. 왜? 이 녀석의 기울기하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곱하면 수직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이 녀석 기울기에 역수의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얘가 x1분의 y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1분의 y1분의 x1이어야 되겠지. 역수의 마이너스. 오케이?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얘가 지난 한 점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맞니? 그래서 내가 정리를 했더니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양변에 내가 뭘 곱할 거라고? y1을 곱할 거라고. 양변에 y1을 곱하면 y 곱하기 y1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 x1 y1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x, x1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를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겨보면 x, x1 더하기 y, y1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사실 요 녀석이 r의 제곱이라고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인 거잖아. 요전부터 요전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r의 제곱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됐죠?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냐 이거? 원방 끝낼 수 있겠지?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제 문제풀이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프린트 있거나 보조교재, 부교재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다 갖고 오셔야 돼. 알겠지?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얘가 핵심이야, 얘가 찐이지, 찐. 얘가 찐. 얘가 찐이지, 그지? 학교 시험에는 얘가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고. 이게 공식만 딱 대입해갖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죠? 물론 자주 출제되긴 하는데 얘가 찐이죠. 그죠? 자,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다면 이런 거겠지. 봐봐. 원이 하나 존재하고 내가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그렇게. 원이 하나 주어졌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이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 몇 개를 그을 수 있니? 2개 그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도 접선은 2개 나와. 왜? 이렇게 2개씩 나오는 거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근데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도 접선은 2개가 나와요. 맞죠?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니?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과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뭐 어때? 내가 접선도 직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2가지만 알면 돼. 뭘 알면 되지? 기울기, 지난 한 점. 맞아? 또는 지나는 2점. 맞아? 그래서 내가 그 녀석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아, 선생님 저 얘 지금 기울기 모르는데요. 그럼 모르면 어때? 지난 한 점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기울기 설정. 기울기를 모르는데 내가 지난 한 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기울기를 설정해.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럼 y는 m x-x1 더하기 y1이라고 이 직선을 만들 수 있다. 기울기 지난 한 점. 그냥 접선의 방향 세운 거지. 근데 얘가 이 원에 뭐 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 뭘 쓰면 되는 거야? D는 R 얘를 써도 좋고 요 녀석을 원에다 대입해갖고 판별식 0이다. 요걸 써도 좋고. 맞니? 맞지? 그렇게 써도 되지. 그렇게 써도 되잖아. 두 번째. 아, 선생님 저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걔를 갖고 대뜸 공식을 써버리는 거죠.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썼으니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저 원에서 알려줬을 거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얘는 설정한 값이니까 결국 내가 여기서 모르는 건 뭐밖에 없지? 내가 모르는 게 m밖에 없지. 모르는 게 m밖에 없어. 근데 이 직선이 결국 누굴 지나야 되지? 얘가 얘를 지나야 되잖아. 맞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y1은 m x1 더하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m값 구해버리면 되죠. 그럼 당연히 m값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m값 그 m값이 만약에 하나가 뭐 m이 a가 나오고 하나가 m이 b가 나왔으면 a 집어넣어서 직선 하나 b 집어넣어서 직선 하나 이렇게 구하면 요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푸는 방법이 그래. 곡선밖에 한 점이 나왔으니까 일단 뭘 잡고 기울기를 설정해서 기울기를 가지고 얘하고 얘를 갖고 직선을 세운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지만 그 녀석도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B는 RE 성립해야 되고 만약에 이 녀석을 원에 대입했다면 판별식이 0인 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저는 기울기 때 공식을 알고 있죠.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설정했으니까 그냥 그 M을 가지고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그래서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어. 근데 아직 이 정보 안 써먹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대입해서 M값 구하시면 되죠.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되는 거겠지? 아까 AB를 여기다 대입해야지 왜 저 위에다 대입해? AB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 A하고 B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울기를 설정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었단 말이지? 맞지? 그럼 된 거야. 기울기 지난 한 점. 근데 선생님 전 자꾸 기울기를 설정하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직선하면 자꾸 지나는 두 점만 생각나요. 지나는 두 점을 알면 뭐 어때? 두 번째 접점 설정. 내가 이미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한 점을 내가 알고 있다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또 다른 한 점이 어차피 저 원하고 직선이 접해야 되니까 내가 접점을 설정해 보겠다고. 오케이? 요 접점을 내가 A, B라고 그냥 이렇게 설정해 보겠다고. 그러면 내가 접점을 아니까 또 뭘 쓸 수 있어? 공식 쓸 수 있단 말이야. 접점을 아니까. 어떻게 해?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을 쓰면 되죠. 좀 전에 썼던 공식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누굴 나타내는 거지? 이거하고 이걸 나타내는 중인 거거든? 누가? 얘가? 맞아? 근데 얘가 누굴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해. 맞지? 그래서 저 녀석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AX1 더하기 BY1이 R의 제곱.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미지수가 지금 A, B 두 개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요게 누구 위에 있다고? 원 위에 있다고. 원에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A, B는 모르는 숫자지만 여기 R제곱과 여기 X1, Y1은 이미 다 주어진 값이니까 알 수 있는 녀석이야. 그럼 얘네 갖고 뭘 풀 수 있어? A, B에 대한 2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 그 A하고 B를 구한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세아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태환이 이해가? 이해가? 이 접선은 학교 시험에서 나면 한 문제 틀리고 말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파트야. 고2 때도 고3 때도 앞으로 너희가 배워야 되는 수1에도 수2에도 기하에도 미적에도
다 나와. 다 나온다고. 접선의 방정식은 너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그 교과 과정, 남은 교과 과정 중에 확률과 통계 빼고는 다 나옵니다. 다 있어. 그러니까 매년 시험에서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라고. 어차피 접선도 뭐라고? 접선도 직선이니까 직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하고 지난 한 점이 필요하거나 지난 두 점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내가 한 점이 주어졌어. 그럼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지.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를 설정하거나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설정하거나 그러면 직선 세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나한테 기울기를 줬어. 기울기 줬네? 그럼 또 다른 한 점 그냥 설정하면 되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 원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공식이 존재하니까 그 공식으로 푸는 게 어떻다? 빠르다. 그리고 기하에 가면 이 원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 원의 다른 이름이 원뿔곡선이야. 원뿔곡선. 근데 이 원뿔곡선이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원뿔곡선이 총 4가지가 있거든?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근데 너희 잘 생각해봐. 포물선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차함수가 포물선이지. 그래서 이차함수 배울 때 접선 배웠어 안 배웠어? 어떤 직선이 이차함수인 포물선에 접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 맞지? 근데 기하에 가면 이 3가지를 배워요. 포물선, 쌍곡선, 타원. 걔네 공식이 얘랑 똑같아.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여기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도 원이 또 나오기도 해. 원하고 타원을 같이 그려주니까. 원하고 쌍곡선을 같이 그려주고 원하고 포물선을 같이 그려주니까 결국은 이 원에서 나오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못하시면 앞으로 계속 고생하셔야 돼. 계속 개고생하셔야 돼. 알겠지? 내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2학년 가르치면서 이제 접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작년에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네, 기억은 나요. 근데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제 한번 다시 빡공 해보려고 이런다고. 그러지 말라고. 응? 그리고 3학년 돼서 다시 또 나와, 미적분에. 이제는 잘할 줄 알잖아. 설명 안 해도 되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이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1학년 때 배워서 3학년까지 써먹으셔야 되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봅시다. 문제 이제 풀어줄게. 이 점에서 요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얘래.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선생님. 기울기를 설정하죠. 곡선 밖에서 지금 원에다 그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 한 점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뭘 몰라? 기울기를 모르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를 설정하자고, 기울기. 기울기 내가 m이라고 그렇게 두겠다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니까 공식 써버리는 거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인데 r이 루트 5잖아. 곱하기 맞아요? m제곱 플러스 1.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그은 접선 2개인 거야. 맞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그런데 얘가 누굴 지나야 돼? 3,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요. 넘겨. 그럼 어떻게 돼? 3, 이거. 얘를 넘기자. 얘를 넘기고 이쪽을 넘겨도 되겠지. 그지? 얘는 어차피 풀만 달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맞풀일 거 아니야? 맞풀이라고? 의도한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3m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양면 제곱해도 되는데? 제곱해도 되죠. 제곱하게 되면 얘가 어차피 대대가 얘는 풀만은 상관없겠지. 다 양수로 바뀔 테니까 5 m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가 9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니?
왜? 자, 넘깁시다. 넘기면 어떻게 되니? 4m의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고 2로 약분 처리하니까 2m의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자. 2, 1, 2, 1 마이너스. 그래서 2m 마이너스 1과 m 플러스 2가 0이니까 m은 얼마?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요? 근데 오케이. 집어넣어서 m이 두 개가 m이 지금 2분의 1이면 상관없나? 2분의 1? 마이너스 나 뭔가 근데 어디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데 기울기 아니다. 그러면 총 접선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는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여기다 내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니? 4분의 5? 맞아? 그럼 얘가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여기로 탁 곱해지게 되면 루트 4분의 25가 되면서 얘가 2분의 5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하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양변의 얘를 다시 뭘 곱하면 2를 곱해서 한쪽에 다 모아보면 얘 2 곱해서 y 넘길게. 그러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0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요. y는 이래 넘긴다면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1을 내가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녀석을 다 모아서 정리해보면 얘를 넘기자. 여기 넘기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녀석하고 넘기면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녀석인가요? 그래서 이제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녀석은 뒤에가 둘 다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잖아. 뒤에가 둘 다 마이너스 5인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이네요. 그럼 a가 얼마? 얘를 앞에 있는 직선이라고 하면 a가 1, b가 얼마? 마이너스 1. 이 녀석을 저 뒤에 있는 거라고 하면 c가 2, d가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를 몽땅 다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없어지고 답은 3이다.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응? 응? 저거 m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에요? 근데 저기 m의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 나왔거든요. 아, 내가 요거를 그냥 넘기면 되는 건가, 요거? 뭐 잘못 계산했니? 뭐라고? 어디. 어디서 쳤지? 그거 있잖아요. 3m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m인데 그냥 3m이. 얘를 넘긴 거예요. 얘가 넘어간 거고요, 이렇게. 그럼 저기 플러스하고 아니면 맞춰야 된다. 어? 플러스 2가 아니라 맞춰야 된다. 상관없잖아요. 제곱할 건데. 제곱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넘기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요, 저 그렇게 안 하고 그
3에다 플러스 아니다. 제일 잘못됐다. 아, 이 공식을 써서 했더니 지금 뭐가 지금 조금 저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있어요. 그 y가 마이너스 2하고요. 어디 그 밑줄 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이거? 그 y가 마이너스 2y는 아, 이렇게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도 바뀔 수 있는 거 같고 아무튼 그럼 얘가 지금 A가 얼마면 되는 거니?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같긴 한데 지금 A가 1인 거고 B가 마이너스 2인 거고 C가 2인 거고 D가 1인 거고 다 더하면 그럼 답이 2야? 확인해 원래 답이 2니 이거? 어딘가 잘못됐는데 이거 네, 2. 자, 아무튼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지금 풀다가 어디 꼬였어, 그죠?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설정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울기 공식을 써서 했더니 지금 총 4개가 나와서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떤 녀석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y는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요. m이라고 잡고 제가 지난 한 점이니까 x-3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y는 mx-3m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지금 뭐라고? 얘가 왜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1이야? 저기 마이너스 1인데 또. 그럼 저기 넘어오면 1이 아니에요?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원래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이 1이 돼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돼 있는데 요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요게 접해야 된다고. 그럼 d는 r이라는 녀석을 쓸 수 있을 테니까 mx-y-3m 마이너스 1이 0이 될 거고요.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0, 0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걔가 얼마? 반지름 루트 5랑 같으면 되는 거죠. 양변에 내가 얘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양변을 내가 제곱하면 9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5m의 제곱 플러스 5 이러면서 아까랑 똑같은 녀석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9m에서 5m 제곱을 빼는 거니까 4m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2m의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서 m 값이 얼마가 돼요?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거지? 2, 1, 2, 1 마이너스 그래서 m은 얼마? 2분의 1과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하나 집어넣고 마이너스 1 하나 이거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x 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다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정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에다 2배해서 얘랑 모양 맞춘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요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차피 얘가 직선인 거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써도 돼?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쓰셔도 된다고. 오케이, 판별식 0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또 점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또 어떻게 해도 돼? 이거 위에 한 점을 그냥 내가 a, b라고 이렇게 잡고 그 녀석을 갖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5라고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거의 접선이니까 접선을 구해보면 ax 더하기 by가 5가 되는데 이 녀석이 쟤를 지나야 되니까 3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a 마이너스 b가 5죠. 이렇게 대입해서 a하고 b를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a하고 b가 몇 개 나와? 두 쌍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그 두 쌍을 집어넣으면 접선이에요. 맞죠?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원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많아요. 종류가 많아. 그래서 너희 그 옛날에 그런 것들 본 적 있냐? EBS에 공부의 왕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수능에서 만점 받은 아이들이 막 자기는 막 교과서만 봤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풀이를 10가지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실제로 막 10개를 막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10가지 방법을 막 푸는 거 있잖아. 그때 예시로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알아? 여기 파트야. 미치지 않고서야 10가지 풀이나 20가지 막 10가지 20가지 풀이 방법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얘네들은 딱 봐도 알잖아. 풀이 방법이 많잖아. 그래서 여기 거를 탁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많은 풀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한테 뭘 유도해? 교과서만 공부하게 유도하지. 망해. 너희 그거 봤어? 책 중에 수능 만점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인터뷰해서 책 쓴 거 있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 거기 자기네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자꾸 자기네한테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는 말을 유도하게 자꾸 질문한대. 그래서 자기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도 나와.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을 이제 필요해서 다녀봤더니 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자기는 학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인터뷰할 때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더라. 다 개뻥이라고. 교과서만 가지고 30회독하면 수학 교과서를 30회독 한다고 이게 되겠니? 교과서는 개념서인데 그러면 수능에서 딱 3등급 나와. 교과서만 죽어라 파서 교과서를 너희 머릿속에 구종 교과서를 다 집어넣잖아. 이렇게. 그러면 딱 3등급 나와. 알겠어? 2등급도 안 나와. 3등급 나온다고. 왜?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걔네들이 이렇게 평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첫 번째가 개념이거든? 그럼 개념은 2점짜리고 3점짜리야. 그럼 2점짜리하고 3점짜리를 다 맞으면 48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48점. 그래도 뭐 그걸 완벽하게 알았으니까 4점짜리를 조금은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과 기준으로는 3등급, 이과 기준으로는 4등급 점수가 나와요. 교과서를 완벽하게 공부하면. 근데 그래도 계속 이제 공부하던 가다가 있으니까 조금 하다 보면 그래도 그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을 받잖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이과 기준 3등급 정도야. 70점, 100점 만점에. 그게 한계야.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교과서 30회독이 목표예요. 말이야 막걸리야. 교과서를 30회독 하면 그게 정말 도움이 돼? 암기 과목은 도움이 되겠지. 진짜 교과서 역사 과목을 탁 펴고 30번 보면 진짜 친구들이 야,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야? 거의 19페이지는 말이야. 고조선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수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알겠죠? 자, 많은 풀이 방법이 존재하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자,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그럼 접점도 몇 개 나와? 2개 나와. 접점도 몇 개 나와? 2개 나와. 이 녀석을 지나는 뭐라고? 이 두 접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우리가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명지역 내신에서 한 번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극선의 방정식은.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쉬워요. 뭐라고?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쉬워. 그냥 너희가 한 번 깔끔하게 착각만 한번 해주면 돼. 분명 문제는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생기는 두 접점이 있고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가 극선의 방정식이거든. 원밖에 한 점이 있고 접선을 그으면 두 개의 접점이 생기는데 그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게 극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공식 쓰면 답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요 녀석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착각하고 공식에 대입하면 걔가 답이야. 광명지역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얘를 못 풀면 안 되지 않니? 생각해봐. 야, 우리가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 원하고 연립방정식 때리면 접점 나와 안 나와? 접점 나와. 그럼 요 접점도 구할 수 있고 요 접점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접점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접점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왜? 우리가 두 점을 구했으니까. 근데 나올 때마다 그렇게 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야?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원에 있는 한 점이라고 착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훅 구하면 맞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다루지 않는 내용,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교과과정이 바뀌면 들어왔을래나? 아, 나와 있네. 준원의 방정식이 있네요.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준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작년에도 있었나,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를 준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원을 볼 때 원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 너희는 원을 보면 그냥 그 원 하나만 딱 있잖아. 선생님 같은 사람은 원을 보면 원이 하나가 아니고 원이 두 개로 보여. 무슨 헛소리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원을 보면 원이 두 개로 보인다고.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원이 하나 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긋다 보면 내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끼리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니?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점들 있지. 이 점들.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해주는 요 점들. 요 점을 쭉 다 모으면 뭐라고? 요 점을 쭉 다 모으면 그 녀석도 이제 원이 되는데 우리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을 준원이라고 불러요. 사람 이름 같지? 준원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지금 뭐야? 서로 직각이지. 얘 지금 접선이고 얘 접선이네? 그럼 여기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수선. 반지름. 그럼 얘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그럼 얘가 R이면 얘도 R이겠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2R이야. 맞아? 그래서 준원이라는 녀석. 즉 어떤 원이 있고 이 원 밖에 있는 점들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하는 요거. 이 준원은 원래 있던 원하고 원의 중심은 당연히 뭐 하겠지? 일치하겠지.
근데 얘가 지금 그 준원의 반지름 아니야? 맞죠? 얘가 준원의 반지름인 거잖아. 그래서 준원의 방정식은 원래 있던 요 녀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었다면 이 준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의 길이만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뭐라고? 반지름만 그냥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왜? r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x-a. 원의 지금 같다니까. y-b의 제곱은 2r 제곱 이렇게 되겠지. 루트 2r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준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도 이제 배웠으니까 원이 딱 보이면 원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로 보여야 돼? 두 개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이제. 아 원이 있지만 이 원밖에? 아 그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배인 원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앞쪽에 있는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 얘가 원이 있는 한 점이라고 딱 착각해버리면 2x 더하기 3y는 1 이렇게 구하시면 끝이에요. 몇 번? 3번. 됐지? 안 어렵죠? 자,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옛날에 그래서 이 준원의 방정식하고 극선의 방정식 이 두 개가 옛날에 이제 이 책에도 안 들어와 있고 막 이랬을 때 한 5, 6년 전에 이제 내가 애들한테 이게 서울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애들한테 가르치면 오, 신기한 걸 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다 들어와 있어 갖고 애들이 보면 뭐야? 광명역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알겠지? 자,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서로 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요 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그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가 서로 뭐래?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는 요 원이 누구 위에 있다는 걸 알지? 준원 위에 있는 한 점이라는 걸 알지? 그러면 요 한 점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루트 2 r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 0,0부터 요거 0,a까지의 거리가 얘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8이잖아. 그럼 이 루트 2 곱하기 r이니까 여기가 루트 16인 4인 거잖아. 4. 맞니? 맞아? r이 루트 8인 거니까 루트 8 곱하기 루트 2는 4잖아. 4.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a제곱이 4니까 a 얼마?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 갔어?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갑시다. 원의 그은 접선의 길이. 야, 이 원의 그은 접선의 길이도 그래. 야, 이게 원의 그은 접선의 길이 우리가 이제 요 녀석 우리가 보통 이제 접길이 이렇게 많이 구하죠. 접길이. 접선의 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도 있잖아. 내가 방학 때 설명해줬잖아. 이거 푸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봐봐. 우리가 문제가 주어질 때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아이고. 여기 이 원이 이렇게 있고 원밖에 한 점 p가 a, b 이렇게. 요 점에서 요게 근 접선의 길이. 뭐라고? 원밖에 한 점에서 요 점에 여기에다 근 접선의 길이 또는 원밖에 한 점에서 여기다 근 접선의 길이 또는 원밖에 한 점에서 여기다 근 접선의 길이 뭐가 됐던 그냥 원의 기본형, 원의 표준형이고 원의 일반형인 거잖아. 그지? 뭐가 됐던 원밖에 한 점에서 얘네한테 근 접선의 길이니까 지금 우리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 엄청 간단해요. 요 녀석을 여기 는 있지 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 얘는 눈을 마이너스 바꾸면 그냥 사라지는 거겠지. 뭐 이렇게. 거기에 루트를 씌워. 즉 한쪽으로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다 보내든지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다 보내. 한쪽에 다 보내.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대입하면 돼. 그럼 얘가 접선의 길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이 존재하고 이 녀석을 내가 이제 0, 여기가 0,0인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 원밖에 한 점 p가 있는데 얘가 뭐 x1, y1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자고 이렇게. 그럼 접선의 길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접선의 길이고 요만큼이 접선의 길이인 거잖아.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만큼. 그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즉, 요 녀석의 길이나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해도 되겠지. 자, 원의 중심이 있고 얘가 접선이고 여기 접점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뭐가 되지? 수직이 되죠. 그럼 얘도 뭐가 되지? 수직이 되죠. 그럼 요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공통이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은 합동이라는 얘기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요만큼의 길이거든?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R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 거리잖아. 맞지?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내가 궁금한 요 녀석의 길이는 이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접선의 길이는 요 녀석의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에다가 r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요 녀석이 지금 뭐야? 요 녀석을 요로 탁 보내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요걸 싹 지우고 루트 씌운 녀석이 얘인 거잖아. 맞아? 얘가 a, b면 어때? 여기가 a, b면. 얘가 a, b면 그냥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x1의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 녀석의 제곱이 요만큼인 거고 요거의 제곱이 요만큼이니까 빼면 이 녀석의 제곱인 거고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뭔 거야? 표준형에서 는 아래 제곱 있다는 녀석을 넘겨갖고 루트 씌운 다음에 원밖에 있던 한 점을 그냥 대입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안 어렵죠. 접선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 걔가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기본형으로 되어 있던 한쪽에 0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 그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우고 그냥 원밖에 한 점 대입하면 끝이야. 맞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여기다 그은 접점을 P라고 하고 AP의 길이를 하니까 접선의 길이 물어본 거잖아. 어떻게 한다고? 루트. 여기다 3 대입하면 9, 여기다 5 대입하면 25, 여기다 3 대입하면 6,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루트 이렇게 되면 16. 잘못 계산했냐? 5, 22. 얼마냐? 20인 건가? 20인 거지, 20.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2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돼. 보고 그냥 대입해서 끝나는 거죠.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 야,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이건 문제 못 풀고 그러면 진짜 난감한 거야. 알겠지? 원밖에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봐봐. 야,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누가 더 가까운 점이야? 얘가 더 가까운 점인 거지. 맞지?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건 누가 더 가까운 거지? 얘가 더 가까운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 내가 아까 이런 점이 있었었고 얘가 지금 접선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내가 이제 원의 중심을 연결한 요 녀석인 거거든. 그러면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사실 제일 가까운 점이려면 요 녀석이 제일 가까운 점이지 않을까? 얘가 제일 가까운 점이지 않을까? 즉 제일 가까우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의 중심에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을 긋는 거야. 어딜 지나도록?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을 긋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운 거리고 여기까지가 제일 먼 거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주로 뭐라고 많이 쓰지?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D라고 많이 쓰죠. 요만큼 우리가 뭐라 부르지? 요만큼도? R. 그럼 원밖에 한 점에서 뭐라고? 원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은 원의 중심에서 원밖에 한 점까지 거리 D에서 뭘 한번 빼면 되고 반지를 한번 빼면 되고 가장 멀리 있는 점은 D에다가 반지를 한번 더 하면 끝나는 거네. 아, 최소값은 원의 중심부터 그 원밖에 한 점까지 거리 D에서 R을 한번 빼면 되는 거고 최대값은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네. 맞죠?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이번엔 나한테 뭘 물어? 최대 최소를 물어봤잖아. 그지? 원밖에 한 점을 내가 몰라.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다고? 얘하고 얘를 더해달라 그랬다고. 그럼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죠. 이거 위의 점하고 원점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D라는 녀석은 원점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잖아. 4,3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D가 되는 건데 걔가 지금 5죠. 맞지? 근데 그 녀석의 몇 배? 2배. 답 얼마? 10. 이렇게 풀란 얘기인 거야. 됐어? 이해가? 이거 18번이 마지막이라고? 요것도 뭐 좀 이제 설명하랑 똑같은 거니까 문제만 한 문제 빨리 끝내자. 지금 애들이 기다리겠네. 3학년 애들이. 자, 봐봐. 그럼 얘가 마지막 문제인 거지. 봐봐. 원 위의 점과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래. 그러면 생각해봐. 이번에도 이거 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거든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맞지? 이랬을 때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직선 사이에 제일 가까운 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제일 가까운 점은 또 이렇게 가서 처음으로 딱 만나는 점이 제일 가까운 점 아니야? 더 지나가서 또 이렇게 굴러가고 이렇게 마지막에 만난 점이 제일 먼 점이겠네? 그럼 제일 가깝다는 얘기는 요 녀석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얘랑 같아달라. 같죠? 같죠? 그러면 사실 요 접점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봐. 요 점, 얘가 지금 이 접선이거든?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거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럼 너희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수선 구해야죠. 그럼 결국 생각해봐.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지? D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만큼이 R이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이거네? 맞지? 근데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D니까 결국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고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에서 R을 한 번 빼면 되는 거고 제일 먼 건 R을 한 번 더해주면 되겠지. 아, 최소값은 D에다가 R을 한 번 빼면 되는 거고 최대값은 D에다가 R을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원밖에 한 점일 때는 그 D가 원의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 D인 거고 원하고 원밖에 한 직선이 있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가 되니까 요 D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냐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끝냅시다. 자, 넘어가서 테스트 보세요.